지금 내가 지금 당한 거야? 화내야 되는 거야? 야 너 왜 그걸 참어? 너 완전히 무시한 건데? 네. 뭐지 이 기분은? 내가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내가 뭐에 그렇게 불안했지? 진짜 화났구나. 이것도 일주일 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자비심. 네, 스스로에 대한 좀 측은한 마음, 용기 있게 대처를 했구나. 잘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내 감정을 읽는 시간의 작가 변지영입니다. 앞서서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규정당하게 되는, 이럴 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저럴 땐 저럴 감정을 느끼게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책에서 이제 인용하셨던 부분인데 쿤테라의 이제 밀란 쿤테라의 불멸이라는 작품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감정의 사회적 가치라는 걸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감정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사고나 해석을 통해서 부풀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감정은 지속이 되면서 그 결이 되게 많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당한 거야? 화내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 점점 화가 나거나. 나는 뭐 네. 저 친구의 농담을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괜찮아? 야 너 왜 그걸 참어? 맞아요. 너 완전히 무시한 건데? 네. 막 이러면서 이 뭐지 이 기분은? 막 이렇게 변해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가치는 사회문화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쾌, 불쾌는 매우 진화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안에 들어있는 생리적인 것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뭐 수치심이니 죄책감이니 이름 붙이는 것은 전부 다 굉장히 사회문화적으로 쉐이핑된 거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있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망하는 또 눈이 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감정이 두드러지게 좀 자주 드러난다면, 혹은 내가 어떤 감정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좀 있다면, 혹은 그 감정 때문에 뭔가 자꾸 거기서 걸려 넘어진다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맺고 있고 무엇이 자꾸 나의 그걸 건드리나, 이런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실패들 또는 취약한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알아내는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처음 출발점이 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자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쓴 동기이기도 한데, 답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부정적 감정. 그래서 제가 부정적 감정을 반기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휩쓸려 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욕구를 또 느끼고 싶어하고 그 자극을 받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 내용에 매몰이 되죠. 근데 부정적 감정이 딱 오면 이건 일단 실존적으로 띵, 나한테 뭔가 사인이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대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강렬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실수를 하거나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가 끝났다면 그때 내가 과연 뭐가 그렇게 건드려졌나, 그런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감정의 어떤 방아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감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딱 하고 나면, 내가 그게 건드려지면 이렇게 민감해지는구나 라고 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대처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른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또 그 방아쇠가 만약에 당겨지기 직전에 놓였다면, 잠깐만, 그 나 방아쇠 건드려지면은 나 좀 달라진다. 주의해야 될 거다. 나는 당신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나는 그 부분에 민감하니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약간 안전하게 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상대도 준비를 시키고, 나도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면은 나도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배려해주고 뭔가 기다려주면 진짜의 관계는 좀 성숙해 갈 수 있는 싹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뿌리 깊게 이해하고 그 문제가 다시 도드라져도 예전처럼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일단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자기 조절력이 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조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잘 풀어나갈까, 이런 좀 여유가 생기죠. 결국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그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또
어느 부분이 이제 취약한지를 알아야 말하자면 지도에다 이제 그 깃발 표시를 하고 네. 요 부분을 이제 피해서 어떻게 목적지로 갈 것이냐를 이제 계획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군요. 네, 모든 사람이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자꾸 사람의 강한 것, 건강한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취약한 것들이 사각지대에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 취약점을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수록 대처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의 어떤 상처라든지 나의 어떤 힘들었던 부분, 나의 어떤 그 창피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대면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등을 돌리고 다음에 하다 보면 멀어지면서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좋네요. 네, 이 화해 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할까? 용기를 내는 것?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 자비심, 네, 스스로에 대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생존을 유지하려고 되게 애쓰는구나. 나도 살아있는 동물 중 하나고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말썽을 안 부리려고 굉장히 애쓰는구나. 스스로에 대한 좀 측은한 마음? 이게 약간 자기 동정이나 연민과는 좀 달라요. 그냥 인간 자체, 살아있는 존재 자체 전체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좀 따뜻하게 대한다고 할까요? 와, 애쓰는구나. 이런 마음만 있어도 그런 이제 용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생겨나죠. 내가 이걸 나를 막 통제하고 부정적인 걸 지워버리고 안 보고 이러면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약간 이분화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오히려 측은하고 불쌍한 면을 더 봐주고 그걸 전체를 아우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걸 내가 통합을 해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직면이라든가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 사실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에게 약간 주문 아닌 주문. 야, 고생했다. 진짜 열심히 산다. 한 잔까지 먹어도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한 잔 먹고 이렇게 들어가. 저희 같이 술 먹었던 분이 웃고 계신데. 저의 어떤 일종의 리추얼이에요. 그러니까 멋지네요. 그걸 이제 하야 이제 말하자면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애썼다. 특히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더 현명하게 혹은 좀 관대하게 용기 있게 대처를 했구나. 잘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따뜻한 마음의 힘이 더 커진다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그런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고요. 네. 그 티베트의 승려 연계의 민그루 린포체가 한국에 와서 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숨을 들이쉴 땐 살아있는 것이고 내쉴 땐 죽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고승의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 수도를 하는 과정에서 들숨을 조금씩 줄이고 날숨을 점점 더 길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열반에 들어간 한 고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는 호흡 자체가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말하자면 그 포지티브한 영역에만 속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호흡도 들숨과 날숨으로 나눔으로써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은 생과 죽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위다. 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것이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쾌와 불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 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비유와 또 앞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하루가 사실은 삶과 죽음이 계속 교차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한쪽 이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와닿는 경험이 돼요. 매우 생생하게 와닿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살아야겠다. 그냥 멍 때리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순간적으로 나를 흘려보내는 뭐 자극적인 영상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SNS나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진짜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서 이 사회에서 되게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하나라도 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약간 낙천적인 성격 같은 걸 이제 갖게 된 이유가 뭘까를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획대로 된 게 없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계획한 거는 다 안 됐는데 그 계획대로 뭘 하다 보니 이상한 것들이 자꾸 돼서 제가 사실은 사이드 스텝에 이제 그 제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길은 자꾸 옆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삶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좌절과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서 사실은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좌절과 실패가 내가 생각했던 그 공포만큼 끔찍한 것이 아니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매우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나락으로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한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1,1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좀 진행한 게 있는데 한국 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떤 모호함에 대한 감내력이 낮다는 거, 모호함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다음에 또 실패를 하면 다시는 그건 안 하고 싶고 이왕 못할 거면 아예 안 하고 싶고 할 거면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한국인들이 불안이나 어떤 공포에 이 모호함과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구나. 이제 그런 나름의 결과를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이게 결국 그럼 결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결과로 평가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일리 있죠. 모호함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과정에서의 어떤 새로운 발견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인데 그렇죠. 결국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주로 과시를 하지 과정은 상당히 과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과는 이제 말하자면 과시용이고 네. 과정은 자기의 감정의 느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삶에서 과정이 차지하는 게 훨씬 많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소소한 과정들인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해서 과시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사회 문화는 매우 비교와 경쟁을 강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다른 문화권보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더 강한지도 모르겠네요. 참 인상적이네요. 우리는 흔히 내 감정 상태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조차도 사실은 명확하게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도 깨닫는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배워본 적 없다라는 게 사실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의 역사와 사회 구성체에 대해서 혹은 외국의 무슨 정치 체계라든지 무슨 산업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어왔으면서 내 안에서 나를 추동시키는 그 감정이라는 기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지한 상태로서 세상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들을 몇 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은 흐른다. 자연의 원리로 마음을 바라본다. 라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날씨처럼 지속적이지 않다. 어느 감정도 그 감정 하나로 계속되는 경우는 없다. 말하자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의 교차로 혹은 그 시간의 어떤 길고 짧음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감정은 시시각각 변한다. 날씨처럼. 그러니 감정을 어떤 순간으로서 평가하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마무리 이야기처럼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건 사실 굉장히 동양적 관점이에요. 서양은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것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그런 서양 심리학이 사실 한계에 이르러서 동양의 어떤 마음 챙김, 수용, 자비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거나 매우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순도 100%로 막 100일간 가진 않아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누굴 아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감정이라는 게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어떤 몸의 변화, 이 내 주위 경험의 변화에 따라 사실 흘러가고 변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을 어떤 정보 혹은 어떤 그 참고 자료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지 그 자체에 그렇게 매달리는 게 맞나?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흐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만 해도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화났구나. 이것도 일주일 갈까? 지금 열심히 화를 내고는 있지만 한 일주일쯤 지나면 너 또 딴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심호흡 좀 하고 밥 좀 잘 먹고 몸을 잘 보존하면서 화를 내도록 해. 저한테 그런 유머를 좀 해요. 화도 잘 내려면은 사고를 잘해야 되니까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하도록 해. 화난다고 해서 잠 못 자면 오히려 더 사고를 치니까
잠은 잘 자면서 화를 그치. 내도록 해.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마음 상했는데 몸까지 상해. 그러니까. 잠은 8시간 자야지. 그래서 이제 잔단 할 거 다 하고 그 일단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화를 내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주문을 걸거든요. 근데 그 같이 사는 분은 네.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제가 혼잣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네. 분명 화난 상황인데 네. 밥을 꾹꾹 먹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도 몸에 잔다. 좋은 걸로만. 몸에 삼계탕 이런 거 네, 먹고 잘 먹고. 나는 잔다. 그리고 네. 8시간 숙면하고 네. 나서 다시 싸우자. 다시 싸우자. 네. 이래 버리면 네. 네. 무섭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했고 이제는 그도 그의 나름의 방략과 전략들을 네. 갖추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해서 감정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또 재밌는 데 가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되게 뭔가에 몰두해 있다가 외국에 나가면요 희미해져요. 내가 뭐에 그렇게 불안했지? 뭐에 그렇게 그게 저는 여행의 강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현실을 약간 잊게 만들어요. 그 물리적 거리감이. 정서 조절이나 스트레스 조절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맺고 끊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니까요. 그 부분이 또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정은 흘러간다는 것. 결국 이 감정의 상태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이 감정이 흘러간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네. 자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이론이나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정의 전문가로서 선생님에게 특별히 제가 흥미로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요. 네. 내 감정이 가장 컨트롤이 안 될 때 선생님만의 어떤 방식이 있다라면 뭐가 저요.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 장면을 일단 떠나서 일단 걷습니다. 걷는다. 네. 특히 감정이 격렬할 때는 나도 모르게 빠르게 걷게 돼요. 걸어요. 걷다 보면은 막 킥킥거리는 에너지가 그렇죠. 예, 걸음걸이로 나오죠. 네. 화난 사람들 막 빨리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막 걸어요. 막 걷다 보면 지쳐서 걸음의 속도가 늦어지는 날을 발견해요. 그때 좀 시계를 보면 어느 날은 3시간이 지난 적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와, 또 3시간이나 그렇게 정신 잃고 걸으면 그 정도면 제주도 거의 반바퀴 가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걷고 나서 좀 분을 좀 사귀고 그다음에 저와의 대화를 시도해요. 강도가 너무 높을 때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뭐가 그렇게 너를 건드렸어? 아까 방아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 자주 쓰거든요. 무엇이 너의 방아쇠를 건드린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막 얘기를 하죠. 또 제가 저한테. 그래서 1인 2역 하면서 그랬어? 그 부분이 건드려졌어? 그게 그 이전이라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물어보면 대답을 또 해줘요.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걸으면서 소화를 많이 하고 가능한 한 그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당사자를 만나는 편이에요. 가족이든 뭐 관계된 파트너든 그렇게 해서 그런 걷는 의식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 안 좋을 때일수록 생리적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탈이 나지 않도록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매우 유념해서 합니다. 식사도 특히 좋은 거,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은 걸로 먹고 잘 재우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편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너 다시 일어나서 얘기 좀 들어봐. 너 그거 어제 그거 말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 같아. 맞아?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가장 격렬한 감정이었을 때조차도 2주를 못 넘었던 것 같아요. 그 격렬함이라든가 그 경험이 그대로 남아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리 강렬한 감정도 흘러가는 거고 그때 이제 힘이 난다면 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병행하면 다음번 경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내 감정을 읽는 시간 변정 작가님과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만나게 될 독자분들에게 이 책에 대한 뭐 소개말이라든지 또는 인사말을 마무리 인사로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거기서 도망가려고 혹은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 나를 더 만날 수 있고 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꾸 나를 발견하고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나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 그런 인정 욕구 혹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환영하고 더 깊이 껴안아서 자기를 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모기에 불안과 공포라는 곰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우린 그 곰을 자꾸 모기 위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삶이 계속되는 한 그 곰은 내려올 리 없고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곰이 너무 뚱뚱해지지 않게 잘 달래면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정의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감정이 흘러간다는 걸 믿고 또 그 감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걷기 시작하는 것. 이 사소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과 생각의 변화 속에서 나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변종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감정을 읽어볼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들 또 많이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